그림 그리기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재료는 연필입니다. 연필은 다른 재료에 비하면 구하기가 쉽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서 실행력을 줍니다. 근데 그림이 처음이신 분들은 어떤 연필을 써야 하고 연필은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 연필 외에 필요한 재료는 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필 재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필 브랜드별 특징부터 연필 깎는 법, 찰떡궁합인 지우개, 추가로 추천할 만한 재료들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이 재료들을 활용해서 영화 레옹의 마틸다를 그려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 연필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비교하기 쉽게 브랜드별로 정리해보았어요. 처음 연필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4B 연필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다이소 제품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톰보 모노제이, 미쯔비시 유니, 스테들러 마스100, 파브카스텔 9000, 톰보 모노100, 까렌더시 775, 블랙윙, 연필까지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다이소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사용감은 두 가지 제품 모두 비슷한 편이지만 검은색 연필이 좀 더 흑심이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그림 초보자가 가볍게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브랜드의 연필과 퀄리티 차이가 있어요. 진하게 명암을 넣으면 흑심이 부드럽게 깔리는 느낌이 덜하고 다소 퍽퍽합니다. 그래서 그림 입문용으로 다이소 연필을 쓰시다가 추후에는 앞으로 설명한 연필 브랜드들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톰보 모노 제이, 1914년부터 제조된 일본 브랜드로 이 잠자리 로고를 보면 많은 분들이 아, 그 브랜드구나 하고 알아보실 것 같아요. 모노 제이는 선을 쓰면 부드럽게 혹은 거칠게 표현이 잘 되는 편이라 활용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인 스케치와 세밀하게 명암 넣는 드로잉까지 모두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연필이죠. 미쯔비시 유니는 톰보와 마찬가지로 일본 브랜드인데요. 모노제이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약간 퍽퍽한 느낌이 있어요. 흑연이 조금 단단해서 선을 샥샥 그어보면 모노제이보다 조금 정돈된 느낌이 납니다. 다만 짙게 명암을 넣을 때 블랙이 조금 약한 느낌이 들어요. 스테들러 마스100은 독일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톰보 모노제이와 구매율 1, 2위를 앞다투는 브랜드입니다. 톰보 모노제이와 비교했을 때는 흑연가루가 덜 날려서 깔끔하게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물의 부드러운 피부 표현을 할 때 스테들러를 자주 사용합니다. 직선적인 표현이 필요한 건축 드로잉이나 정밀한 스케치를 할 때 깔끔한 선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연필심 강화 접착으로 인해 부러짐 방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분 탓인지 톰보를 사용할 때보다는 덜 부러지는 것 같아요. 파버카스텔도 스테들러처럼 독일 브랜드인데요. 흥미로운 점은 육각 연필의 시작이 바로 이 파버카스텔 9000이라는 점. 육각형 디자인 덕분에 연필이 굴러가지 않고 손에 착 감기도록 만들어졌죠. 역시 독일의 기술력이란. 방고, 괴테, 도널드 덕을 그린 만화가 칼 바크스, 노벨 수상작가 권터 그라스 등 많은 예술가들이 이 연필을 애용했다고 합니다. 파버카스텔의 특징은 같은 삽이라도 다른 브랜드보다 흑심이 단단하고 연해서 흑연가루가 덜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버카스텔로 4B에 명암을 넣고 싶을 때 4B 대신 5B를 사용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는 투명한 수채화 스케치를 할 때는 무조건 파버카스텔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연필 두께가 다른 브랜드보다 얇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이 점이 어떤 분들은 가벼워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께가 얇다 보니 사용할 때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장시간 사용 시에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손 크기가 크신 분들도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톰보 모노 100은 아까 소개한 모노제이의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에 100이라는 숫자가 붙은 이유는 1제곱밀리미터 공간에 100억 개의 초미립자 흑연심이 고밀도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확실히 다르긴 해요. 다른 브랜드보다 선을 그었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선명한 선이 그어져요. 초보자분들도 금방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모노백의 단점
단점은 뭐냐? 바로 가격. 3,000원이면 일반 연필 2자루 값이잖아요. 여러 개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흑연가루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건 톰보의 특징 같은데 모노제이, 모노백 둘 다 진하게 명암을 내면 흑연가루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까렌더 C775 제가 가지고 있는 연필 중 가장 비싼 제품입니다. 까렌더 C는 스위스 브랜드로 천연 그라파이트를 사용한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일반 연필의 흑심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비치고는 H계열의 연필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깔끔한 선이 아주 예쁘게 그려지고 웬만하면 잘 안 부러집니다. 가장 신기한 건 이렇게 아무리 진하게 명암을 넣어도 흑연가루가 1도 안 나옵니다. 모노백과 비교해보면 확 느껴지죠? 이 연필의 가장 아쉬운 점은 모노백이랑 비슷하게도 가격입니다. 이 한 자루 가격이면 다른 연필의 2자루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블랙의 색감인데요. 모노백이 좀 더 선명한 블랙을 내는 것 같아요. 까렌더 C는 진하게 명암을 낼수록 종이 안으로 흑연가루가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늘색은 3B, 검정색은 2B입니다. 디자인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사실 이 연필들은 주로 드로잉보다는 필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특히 블랙윙 602는 해밍웨이, 월트 디즈니, 존 스타인백 같은 유명 예술가와 작가들이 애용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연필의 사용감은 부드러운 편이어서 선이 아주 잘 그어져요. 생각보다 진하게 명암을 넣었을 때 힘있게 선이 그어져서 크로키나 드로잉하기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연필들을 소개해봤는데요. 개인적인 결론은 가격 대비 가장 무난한 연필을 꼽자면 톰보 모노 J 그리고 스테들러 마스백입니다. 짝짝짝짝. 제가 소개한 연필들은 모두 역사가 깊고 좋은 연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나에게 잘 맞는 연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연필들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초 선 쓰는 법이나 크로키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지우개는 연필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명암이 많이 들어간 드로잉에서 차이점이 조금 느껴져요. 떡지우개, 흑연가루에 번짐 없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명암을 많이 낸 드로잉을 지울 때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하지만 지우개 가루가 많이 나오고 부서지는 느낌이 납니다. 찰지우개, 떡지우개와 톰보지우개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적당한 탄성과 지우개 가루도 적당히 나와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찰지우개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톰보 지우개, 탄성이 좋아서 잘 부서지지 않고 지우개 가루가 적게 나옵니다. 두께도 다른 지우개보다 좀 더 두꺼운 편이에요. 하지만 흑연이 많이 묻은 부분을 지울 때는 약간 번짐이 있습니다. 다이소 지우개, 탄성은 떡 지우개와 비슷한데 질감은 철 지우개와 비슷한 편이에요. 앞에 세 가지 지우개만큼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다이소 지우개라고 생각 안 하고 쓰면 구분하지 못할 정도? 다만 아쉬운 점은 다른 지우개와 비교했을 때 크기가 작고 얇아요. 지우개를 사용할 때는 보통 반으로 잘라서 쓰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사용합니다. 사선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이유는 작은 부분을 지울 때 더 정교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통째로 쓰다 보면 세게 지울 때 갈라지면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으로 자르면 그런 문제가 줄어든답니다. 지우개 가루를 버릴 때는 아주 쉽게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돌돌이로 이렇게 쫙쫙쫙 밀어주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지우개 가루를 손으로 털어내다가 오히려 그림이 번져서 속상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지우개 털이붓입니다. 지우개 털이붓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손잡이가 위로 되어 있어서 잡고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뭐가 촘촘해서 지우개 가루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전용붓 대신에 물감 배경붓, 일명 백붓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전용붓보다 모가 정말 부드러워서 종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지우개 가루를 털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격도 착합니다. 저처럼 백붓을 지우개 털이붓으로 구매하실 때는 사이즈는 4호에서 5호로 구매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았던 제품, 다이소 미용붓이었어요. 사실 저도 수강생님께 추천받아서 써봤는데 크기도 적당하고 모도 정말 부드러워서 지우개 털이 용도로 딱이더라고요. 제가 산 제품은 컨투어 브러쉬여서 그런지 적당한 탄성이 있어서 지우개 가루를 가볍게 털어내기 좋았어요. 다이소 지점마다 종류가 다양한데 이 파우더 브러쉬도 크기가 넓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크기가 큰 거는 5,0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 제품을 살 바에는 백붓을 살 것 같아요. 다이소 붓을 사시게 되면 3,000원 아래 붓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소 칼. 먼저 가장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소 칼이에요. 가격이 저렴한 만큼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지만 칼집에서 칼을 올릴 때 뻑뻑한 사용감이 아쉬워요. 그리고 연필을 깎을 때 칼날이 부드럽게 깎이지 않고 힘을 많이 줘야 깎이는 느낌이 듭니다. 칼날의 힘이 약하다는 말인 거겠죠? 연필을 세밀하게 깎을 때 깎는 감각이 조금 둔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NT 30도 BD100은 이름이 기네요. NT라고 하겠습니다. NT는 일본에서 제작된 커터 칼날이에요. 일반 칼날은 약 58도 정도인데 이 제품은 30도로 더욱 날렵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덕분에 연필을 부드럽고 정교하게 깎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구성이 좋아서 금방 닳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다칠 위험이 큽니다. 저도 한번 부주의하게 사용했다가 손가락을 베어서 몇 번을 꿰맨 적이 있어요. 꼭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아날로그 프롬 커터 칼 30도. 칼을 잡는 느낌이 편하고 손에 잘 맞아서 저는 이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연필을 깎을 때뿐만 아니라 종이를 자를 때도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칼을 연필 잡듯이 잡아도 안정적이어서 손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칼날은 일본의 전문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어서 품질이 뛰어난 편입니다. NT 칼날과 똑같이 각도의 칼날이라 연필이 아주 잘 깎이는 편이에요. 가격 때문에 NT 칼날이 구매하기 망설여진다면 이 칼날을 대체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필 깍지는 연필이 짧아졌을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꼭 필요한 도구죠. 또 실제 대상을 보고 그림을 그릴 때 비례를 잴 때도 사용합니다. 연필 깍지는 디자인과 길이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있어요. 대부분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원통형 연필 깍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원통형 디자인이라 잡기가 편해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바닥에 놓으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원통 깍지를 만드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요. 가끔 이렇게 연필보다 작은 사이즈 구멍으로 만들어서 연필이 바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럴 때는 연필의 겉을 살짝 깎아주고 넣으면 슉 들어갑니다. 아트메이트 원통 깍지는 연필을 깎지 않아도 부드럽게 들어가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오래 써서 글씨가 다 지워진 애착템입니다. 이 녹색 깍지는 파버카스텔 깍지인데요. 파버카스텔 연필이 다른 연필보다 두께가 얇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깍지 구멍도 작게 나왔어요. 육각형 디자인의 깍지는 바닥에 놓았을 때 굴러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연필을 잡았을 때 각진 부분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은색 연필 깍지는 무게감이 살짝 있는 편이라 선이 진하게 나오는 분들이 힘 조절을 연습할 때 사용하면 더욱 좋아요. 깍지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이 분산되어서 손에 힘을 덜 주고도 부드럽게 선을 그릴 수 있답니다. 이 깍지는 앞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고정하는 제품이에요. 연필의 굵기 상관없이 호환되기 때문에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안까지 넣어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이 친구는 위에 고리를 내려서 끼는 방식입니다. 연필 깍지는 온라인 화방에 가면 다양하게 있으니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스는 1908년부터 연필깎이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온 독일 브랜드인데요. 색연필이나 연필을 짧게 깎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고경도강으로 제작된 칼날 덕분에 정교하게 깎을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저는 6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잘 깎인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담겨있는 모습을 보면 이 자체만으로도 멋진 오브제가 되어줍니다.
그럼 앞에서 소개한 이 재료들을 어디서 구매하면 좋을까요? 저는 주로 인터넷 화방을 이용하는데요. 대표적인 곳으로는 한가람 문구, 화방넷, 호미화방 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화방넷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재료 종류가 다양하고 특정 브랜드 할인 행사, 브랜드 위크를 할 때도 있고 포장이 꼼꼼하고 배송이 굉장히 빠릅니다. 참고로 이건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추천드리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을 하면 더 저렴한 가격이 나오기도 하는데 개별 물품을 하나씩 사야 해서 배송비가 추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사야 할 경우에는 인터넷 화방이 더 저렴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홍대의 호미화방 같이 큰 화방을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터넷에서는 팔지 않는 수입품들도 많거든요. 한 번 가면 2시간은 순삭입니다. 요즘은 당근마켓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키워드를 등록해두면 알림이 오는데 거의 새 제품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그림을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잘 안 쓰게 된 분들이 재료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한편으로는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걸 사는 저는 이득인지라 기쁘기도 하고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이제 재료 소개를 다 마쳤으니 연필 깎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연필을 깎을 때 연필 가루가 날리는 게 싫어서 미용 티슈 한 장 위에 물티슈를 한 장 더 깔아요. 물티슈가 촉촉해서 흑연가루가 날리는 걸 막아준답니다. 연필과 칼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주세요. 오른손잡이 기준 왼쪽 엄지손가락으로 칼을 민다는 느낌으로 깎으면 됩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1단계 나무 부분 깎기. 처음에는 연필에 나무를 감싼 코팅 부분만 살짝 깎아주세요. 돌아가면서 얇게 한 번씩 깎아주고 길이는 약 4cm 정도 깎아주세요. 그 다음에는 얇게 깎은 부분의 절반 정도를 깎아줍니다. 처음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깎아주세요. 이때 칼을 세워 힘을 주어서 깎으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흑심이 보이면 안 되고 나무 부분만 깎아야 합니다. 이렇게 깎으면 연필 끝으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2단계 흑심 보이게 하기. 이제 흑심이 보이도록 나무를 깎아볼게요. 이번에는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를 깎아주세요. 흑심까지 깎지 말고 이렇게 흑심이 보일 정도로만 나무만 제거하면 됩니다. 저는 보통 흑심 길이를 2cm 정도 길게 깎는데요.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흑심을 너무 길게 깎으면 부러지기 쉬우니까 욕심내지 말고 1cm 정도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중에 아랫부분을 더 깎아서 길이를 늘려주면 됩니다. 3단계 흑심을 뾰족하게 다듬기. 이제 흑심을 뾰족하게 다듬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흑심을 또각 하고 부러뜨리는데 너무 욕심을 내서 그래요. 차근차근 깎아주세요. 먼저 흑심의 2분의 1 정도, 절반 정도만 깎아주세요. 이때 칼을 너무 세우지 말고 약간 눕혀서 흑심을 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흑심을 가는 느낌이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칼을 조금씩 세워주면 더 많이 갈릴 거예요. 1차로 깎을 때는 너무 뾰족하게 깎지 말고 이렇게 적당한 뭉툭함을 유지해주세요. 이후 2차로 깎을 때 끝부분만 살살 간다는 느낌으로 다듬으면 됩니다. 너무 뾰족하게 깎으면 조금만 힘을 주어도 뚝 하고 부러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적당히 깎고 익숙해지면 점점 더 뾰족하게 다듬어주세요. 4단계 마무리. 흑심 길이가 너무 짧거나 나무 부분이 울퉁불퉁하다면 칼로 조금 더 깎아내주면서 다듬어주세요. 연필이 부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힘을 너무 많이 줘서예요. 칼을 너무 세우지 말고 눕혀서 사용하고 천천히 조절하면서 깎는 게 중요합니다. 연필을 왜 이렇게 길게 뾰족하게 깎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필 길이가 짧고 끝이 뭉툭하면 세밀한 표현이 어렵고 명암을 넣을 때 금방 닳기 때문이에요.
혹시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연필이 계속 부러져서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사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포를 바닥에 깔고 연필을 살살 갈아주면 돼요. 칼로 깎는 것만큼 길고 얇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연필 깎기보다는 얇고 긴 흑심을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거친 사포보다는 고운 사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흑심이 곱게 갈리거든요. 예전에 수강생님 중 한 분이 영화 시나리오 작가셨어요. 그분이 쓰신 여자 주인공이 그림 작가였는데 저한테 연필을 깎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연필을 깎으면서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계획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고 대답했어요. 제 말이 마음에 드셨는지 원래 없던 연필 깎는 장면을 시나리오에 넣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연필을 깎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점점 날카로워지는 연필을 보면서 스윙하는 기분이 들기도 해요. 깎아놓은 연필이 쭉 나열된 모습을 보면 뿌듯함도 느껴지고요. 여러분도 연필을 깎으면서 복잡했던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뾰족하게 날을 세워가며 그림 그리는 과정을 상상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림의 재미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